미국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틀 전 일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대한민국이 해낸 일 때문입니다. 13기의 위성을 단 18분 만에 우주에 펼쳐 놓았어요. 미국 스페이스X, 한 번에 최대 10기였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발사 비용입니다. 스페이스X가 6,700만 달러 받을 때 한국은 3,800만 달러. 거의 절반이에요. 그것도 민간 기업이 주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부 손 하나 안 빌렸어요. 펜타곤 회의실에서 누군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키운 괴물이다. 30년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나라가 이제 경쟁자가 됐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를 앞질렀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미국 턱 밑까지 왔을까요?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반격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무부 건물 7층,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랜드릭 박사님,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셔야 합니다. 한국이 미쳤습니다. 뭐가 미쳤다는 겁니까?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3조 7천억 원이요. 비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GPS 만드는데 3조 7천억 원 쏟아붓기로 했대요. 저는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랜드릭입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난 15년간 국무부 우주정책 분석관으로 일해왔어요. 제 책상 위엔 늘 3개의 국가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한국, 솔직히 관심 밖이었어요. 러시아 엔진 빌려 쓰는 나라, 미국 기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20명이 넘게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CIA, 녜사, 심지어 백악관 안보보좌관실까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글로 된 문서가 떴어요. 그 밑에 영어 번역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 본격 착수. 총 사업비 3조 7,234억 원. 2035년 완성 목표. 위성 8기 배치. 센티미터급 정밀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CIA 분석관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이 GPS 만든다고요? 일본도 15년 걸렸는데 옆자리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핵심 부품은 전부 미국 기술이에요. 원자시계, 신호처리 칩, 궤도 제어 시스템. 우리 허락 없이는 못 만들어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담당자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KPS 개발 지원, GPS와 KPS 상호운용성 강화, 기술 협력 강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걸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정상회담 합의사항입니다. 담당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동맹 강화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국이 GPS 독립하면 우리가 뭘로 통제합니까? 전시에 GPS 꺼버리겠다는 카드가 사라지잖아요. 랜드릭 박사. 백악관 참석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30년 뒤를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키우는 게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기우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이 설마 11년 만에 완성하겠어요? 일본도 못한 거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우주개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2013년 나로호 1단계 성공. 러시아 엔진 사용. 2022년 누리호 순수 국산 발사체 성공. 75톤급 엔진 독자 개발. 그 사이 9년. 단 9년 만에 러시아 의존에서 완전 독립으로. 손가락이 떨렸어요.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 발사.
심우주 항법 기술 검증.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8기 위성 동시 배치.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우주개발 예산 증가율, 기술 발전 속도, 인력 증가 추이.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어요. 제 예측 모델에 넣어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KPS 완성 예상 시기 2030년에서 2032년. 공식 목표보다 3년에서 5년 빠른 거예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과대평가야. 한국이 그렇게 빠를 리 없어.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국무부 명령이었습니다. 한국우주작전전대 창설식 참관. 현장 분석 보고서 제출. 비행기에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자료만 봤어요. 한국 공군 우주작전전대. 2024년 6월 28일 창설 예정. 오산 공군기지. 초대 전대장 이현우 대령. 임무. KPS 군 관제, 우주 감시, 우주 물체 추적. 예산 8,500억 원. 제 손에 든 커피가 떨렸습니다. 8,500억 원? 이건 장난이 아니야. 차를 타고 오산기지로 향했어요. 경기도 평택.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 현대적인 도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지 정문에 도착했어요. 보안 검색이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미군 기지인데도 한국군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부터가 달랐어요. 창설식 장소는 기지 내 대강당이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군, 미군, 정부 관계자들. 저는 웹인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시순이 시작됐어요. 태극기와 공군기가 입장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일어서서 경례했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 국가는 전쟁과 승리를 노래하는데 한국 국가는 나라의 영원함을 노래하네. 공군작전 사령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우주작전전대가 창설됩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비행기 한 대 없었습니다. 미국이 준 낡은 전투기로 하늘을 지켰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을 넘어 우주로 갑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위성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주작전전대장이 소개됐습니다. 이현우 대령.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인한 인상이었어요. 대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조종사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F-15 전투기를 몰았어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쟁의 영역이 우주로 확장됐어요. GPS 없으면 미사일도 못 쏩니다. 위성 없으면 적도 못 봅니다. 통신위성 없으면 명령도 못 받아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그런데 그 GPS가 누구 겁니까? 미국 겁니다. 위성 정보는요? 미국 거 빌렸습니다. 통신은요? 역시 미국입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미국 허락을 받아야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독립국가입니까? 회장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KPS를 만듭니다.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위성, 우리 신호, 우리 통제.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결정합니다.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35년 완성합니다. 아니, 더 빨리 할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 박수였어요. 저는 앉은 채로 멍하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절박했구나. 독립이 이렇게 간절했구나.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대령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우주작전전대의 임무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군 관제. 둘째, 우주 감시 및 우주물체 추적. 셋째, 우주 위협 대응 및 우주 작전 수행.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군용 위성관제센터, 안테나국 4기, 감시국 6기, 작전통제실, 우주상황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KPS가 아직 개발 단계 아닙니까? 2027년에나 첫 위성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금 관제도직을 만듭니까? 대령이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박사님, 우리는 실패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KPS는 반드시 2027년에 올라갑니다. 그때 가서 허둥대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위성 올라가는 순간 바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예산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이런 시설 구축하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8,500억 원 확보했습니다. 대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국방부 5천억, 과기부 3,500억. 이미 집행 시작했습니다. 내년 6월이면 관제센터 건물 완공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창설식이 끝나고 시설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관제센터 건설 현장으로 안내받았어요. 거대한 공사판이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서 KPS 8기를 모두 관제합니다. 안내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감시합니다. 민간 관제센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항우연이 운영하는 거요. 맞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군은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민간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마비돼도 군 작전은 계속돼야 하니까요. 전시엔 이게 생사를 가릅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두꺼웠어요. 핵 공격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장교가 설명했어요. EMP, 차폐도 완벽합니다. 전자기 펄스 공격받아도 여긴 살아남아요. 얼마나 깊습니까? 지하 30m입니다. 안반층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면 전쟁 준비가 아니라 생존 준비였어요. 저녁에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오산기지 장교 클럽이었어요. 저는 이현우 대령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맛있었습니다. 와인이 따라졌어요. 대령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왜 한국은 KPS에 이렇게 공을 들입니까? 미국 GPS 쓰면 되잖아요. 무료고 정확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대령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사님, 1991년 걸프전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알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라크 전쟁 아닙니까? 그때 미국이 GPS 정밀도를 선택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맹국한테도 군사용 신호는 안 줬죠. 민간용 낮은 정밀도만 제공했습니다. 저기 미국 기술 쓰는 걸 막으려고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동맹도 똑같이 당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2000년에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변명했어요. 이제는 누구나 정밀 GPS 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해제한 것도 미국이고 다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기술적으로 언제든 가능하죠. 박사님, 대령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이 GPS 신호를 꺼버리면 우리는 전쟁을 못합니다. 미사일 유도 안 됩니다. 함정 항법 마비됩니다. 항공기 운항 불가능해집니다. 전쟁 자체가 멈춰요. 설마 우리가 동맹한테. 제가 항변했어요. 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능력의 문제죠. 미국이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언젠가 미국과 우리 이익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 스위치를 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1998년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전역도 못 때립니다. 2001년 500km로 늘려줬어요. 2012년 800km, 2017년 다시 800km.
2021년에야 완전 해제됐습니다. 23년 걸렸어요. 저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었습니다. 안보상 이유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중국, 러시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국 안보는요?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북한 미사일은 서울을 매일 겨냥하는데 우리는 평양 근처도 못 때리라고요. 우리 국민이 인질인데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으라고요. 그게 우리 안보입니까? 미국 안보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GPS, 미사일 사거리, 핵 재처리, 전투기 기술, 우라늄 농축. 대령이 하나씩 꼽았어요. 다 미국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목줄이었어요. 박사님은 이걸 동맹관리라고 부르시겠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령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운명을 남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생명을 남의 선의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럼 이제는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대령이 저를 봤어요. GPS 쓸지 말지, 미사일 얼마나 멀리 쏠지, 어떤 기술 개발할지, 언제 전쟁할지. 우리 손으로 결정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형님 같은 나라죠. 70년간 함께 싸웠어요. 하지만 파트너지 주인은 아니에요. 형제지 주종은 아닙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도시였어요.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1953년 이 도시는 폐허였어요. 제가 본 사진 속엔 무너진 건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욕 못지않았어요. 70년 만에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곁에 서려는 나라였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게 또 출장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번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렸어요. 거기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센터.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축구장 열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어요. 안내 직원이 나왔습니다. 랜드릭 박사님이십니까? 환영합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이 30m는 되어 보였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리호가 있었어요. 하얀 몸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47m 길이의 거대한 발사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것이 사오기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다음 달 11월에 발사 예정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부터 조립까지 총괄했습니다. 정부는요? 기술 이전받고 저희가 주도했습니다. 3호기까지는 항우연이 주도하고 저희가 참여했어요. 4호기부터는 반대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민간 주도 체제로 전환했다고? 우리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었어요. 엔진 조립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노즐들이 빛났습니다. 이 엔진도 한화가 만듭니까? 네. 직원이 대답했어요. 엔진, 연료 탱크, 페어링, 전자장비까지 전부 국산입니다. 해외 부품 의존도는 5% 미만이에요. 순수 대한민국 기술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국도 스페이스X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 주도였어요.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민간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제가 물었어요. 발사 한 번에요. 약 500억 원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미국 돈으로 3,800만 달러 정도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800만 달러요? 스페이스X 펠컨 9이 6,700만 달러인데요. 맞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더 쌉니다. 거의 절반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 엔지니어 연봉이 미국보다 낮아요. 그리고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효율입니다. 우리는 낭비가 없어요. 재사용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구역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저 멀리 다른 조립 라인이 보였어요. 누리호 개량형 개발 중입니다. 일단 재사용 목표예요. 2028년 첫 시험 발사 예정입니다. 그럼 비용이 더 내려가겠네요. 물론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표는 2천만 달러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다니.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 엔진 빌려 쓰던 나라였는데 공장 견학이 끝나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화 임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정보 주도로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임원이 웃었습니다. 박사님, 우주는 빠른 자가 선점하는 시장입니다. 10년 늦으면 기회를 놓쳐요. 스페이스X 보세요. 2002년 창업해서 지금 우주 발사 시장 60% 점유합니다. 무슨 기회요? 위성 발사 서비스 시장입니다. 임원이 자료를 꺼냈어요. 전 세계 위성 발사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적외도 통신위성, 지구 관측 위성, 군사 위성까지요. 2030년까지 매년 2,000기 이상 올라갑니다. 현재 발사 서비스 업체가 부족해요. 스페이스X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혼자 감당 못합니다. 임원이 설명했어요. 대기 시간이 2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대안을 찾는 겁니다.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 일본 H3 중국 장정. 그리고 이제 한국 누리호가 추가됩니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가격입니다.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쌉니다. 게다가 신뢰성도 검증됐어요. 2차, 3차 연속 성공했으니까요. 사옥이 성공하면 신뢰도가 더 올라갑니다. 첫 상업 발사는 언제입니까? 2026년 5호기입니다. 임원이 대답했어요. 이미 계약했습니다. 어느 나라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밀이에요. 하지만 동남아 국가라고만 말씀드리죠. 두 번째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 2026년 상업 발사 시작. 동남아 첫 고객 확보. 추가 계약 진행 중. 그런데 임원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박사님, 아시나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 나라가 뭘 했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금 모았습니다. 임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리까지 모아서 나라 빚 갚았어요. 227톤 모았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어요.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반지 내놓으며 우셨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2007년엔 채권국이 됐습니다. 임원이 계속 말했어요. 10년 만에 빚진 나라에서 빌려주는 나라가 됐어요. 2009년 금융위기 때는 IMF에 돈 빌려줬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박사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10년이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우주도 바꿀 수 있어요. 창원을 떠나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 독립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강국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낼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스탬프. 긴급.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계획 검토. 열어봤습니다. 11월 27일 새벽 발사 예정. 탑재 위성 13기. 총 중량 2.1톤. 민간 주도 첫 발사. 제 눈이 커졌습니다. 13기요? 3호기가 8기였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펜타곤에. 이거 확인됐습니까?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 기록 넘으려는 겁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누리호 4차 발사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명령이 아니었어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도전을. 고흥까지 차로 4시간 걸렸어요. 나로우드 센터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VIP 관람석으로 안내받았어요.
발사대에서 4km 떨어진 언덕 위였습니다. 야외 좌석이 마련돼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실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 한화 임원들, 항우연 연구원들,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 참관단. 저는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정면으로 발사대가 보였어요. 47m 높이의 누리호가 탐조등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얀 몸체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선명했어요. 아름답네요.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로켓은 언제 봐도 경이로웠습니다. 저 거대한 물체가 곧 하늘로 솟아오를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발사 운영실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한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젊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표정들이 침착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스페이스X 발사 때 봤던 그 분위기였습니다.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전, 최종 점검 시작. 엔진 상태 점검, 연료 탱크 점검, 전자 시스템 점검. 하나씩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30분 전, 연료 주입 완료, 산화제 충전 완료, 발사 시퀀스 준비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관람석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10분 전, 자동 발사 시퀀스 시작. 누리호가 스스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수천 개 항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5분 전, 최종 이상 없음. 발사 준비 완료. 지오. 스크린에 녹색 신호가 떴습니다. 1분 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30초, 20초, 10초.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들렸습니다. 1987654.3점 엔진 점화.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어요. 주황색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빛이 어둠을 가르며 번졌어요. 2126. 누리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이었습니다. 굉음이 4km를 건너왔습니다. 쾅! 땅이 떨렸어요. 가슴이 울렸습니다. 심장박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누리호는 점점 빨라졌어요. 화염을 힘차게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붉은 빛이 날아갔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순식간에 구름을 뚫었습니다. 불기둥이 길게 늘어났어요.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크린에 비행 데이터가 표시됐어요. 고도, 속도, 궤적.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발사 50초. 음속 돌파. 마하 한 통과. 박수가 쏟아졌어요. 발사 70초. 최대 동압 구간 통과. 제일 힘든 구간을 넘었습니다. 1분 후. 1단 분리 성공. 첫 번째 엔진이 떨어져 나갔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분 후. 페어링 분리 성공. 위성을 보호하던 덮개가 벗겨졌습니다. 이제 위성들이 우주에 노출됐어요. 3분 후. 2단 분리 성공. 두 번째 엔진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3단만 남았어요. 모든 단계가 완벽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어요. 마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12분 후. 고도 600km 도달. 3단 엔진 정지. 목표 궤도 진입. 이제 위성 분리만 남았습니다. 스크린에 위성 분리 시퀀스가 나타났어요. 13기를 순차적으로 분리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1초만 틀려도 위성들이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13분 후.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분리 성공. 주 탑재 위성이 떨어졌어요. 카메라에 잡힌 위성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14분 후. 큐브 위성 1, 2호 분리. 작은 위성 2개가 튕겨나갔습니다. 15분 후. 큐브 위성 3, 4호 분리. 16분 후. 큐브 위성 5, 6호 분리. 17분 후. 큐브 위성 7, 8호 분리. 18분 후. 큐브 위성 9, 10호 분리. 19분 후. 큐브 위성 11, 12호 분리. 모든 위성이 정확한 타이밍에 분리됐습니다. 오차 0.5초 이내. 완벽했어요.
19분 52초. 임무 완료. 스크린에 큰 글자가 떴습니다. 발사 성공.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껴안았어요. 등을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웃는 얼굴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13기 위성을 완벽하게 궤도에 올렸어요.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스페이스X 기록을 넘었어요. 그것도 민간 기업 주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정부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해냈어요. 5호기부터는 완전히 우리 손으로 합니다. 한국의 민간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기립 박수였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한국의 우주 독립이 완성됐구나.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났구나. 새벽 2시쯤 한국 관계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물었어요. 달입니다. 그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2032년 달 착륙선 보낼 겁니다. 그 다음은 화성이고요. 2045년 목표입니다. 정말입니까? 진심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갑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70년은 더 놀라울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한국은 독립했습니다. 우주에서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13기 위성 동시 배치로 스페이스X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발사 비용은 미국의 절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정부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우주로 갑니다. 미국 GPS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미국 기술 없이도 위성을 올립니다. 이것이 미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동맹은 종속이 아니라 상호 존중입니다. 파트너를 통제하려 하면 잃습니다. 함께 성장하려 하면 얻어요.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걷는 나라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우리 동맹에게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보고서는 워싱턴 도착해서 맞았으면 됐어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우주로 날아오른 순간을요. 그리고 미국이 진짜 파트너를 얻은 순간을요. 오늘 2025년 11월 29일. 발사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엔 각국 반응 보고서가 쌓여 있어요. 일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럽, 협력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한국을 경쟁자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권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분들께 추천드리는 크로스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걸을 때 허리를 편안하게 지지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건강한 허리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해요.